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1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뜨겁고요. 어저께는 강복절 휴일로 저도 휴무를 하였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증시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그리고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사뭇 다르게 또 변경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현재 관점을 어떻게 찾아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실전 매매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54포인트 1.39%가 상승한 456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가 높았던 날은 어제가 아니고 그제였죠. 그제 기대치가 좀 높았고 그제는 CPI 지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C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PPI 지표 때 워낙 시장이 좀 뜨거웠기 때문에 CPI 지표 때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했는데 생각외로 CPI 지표는 잠잠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좀 급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하락을 했다가 재차 상승해서 제자리까지 되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히려 어제 강복절날 주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554포인트, 1.39포인트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우선 14일 CPI 구간 때는 중요했던 저항권인 4만선을 일단 안착시킨 데까지만 힘겹게 했고, 피니시 같은 경우는 15일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피니시를 치면서 4만 포인트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은 낙폭도 낙폭입니다만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 4만선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순조로웠는데 다른 쪽 주가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낙폭이 또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승의 주도를 다우지수가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종목군들은 기술주 섹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34%, 다박 1포인트가 급등을 했었고요. S&P 500도 88포인트, 1.6%가 급등하면서 추세가 가장 예쁘게 회복된 것은 보시다시피 S&P.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데미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과정이로 종목군들이 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올린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CPI 지표도 그냥 소수했어요. CPI 지표도 예상한 만큼 조금 빠져서 나오면서 연준 쪽에 대해서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줬고요. 그다음에 지난 폭락 구간에서 엔캐리 트레이더 플러스 알파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결국은 지표로 확인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데이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펌핑은 못했어요. 해당 지표에서 만약에 지표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하면 주가를 완전히 들어올렸을 텐데 주가를
완전히 들어올렸을 텐데 지표 데이터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못했어요. CPI 자체가. 뭐 0.1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0.1 정도의 싸움이 될 거다. 0.1 정도에서 딱 싸움이 났는데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당일날 변동성은 좀 없었어요. CPI가 터지는 날 시점에서 변동성이 꼬작해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눈에 띄게 데이터가 크진 못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 15일날 어제장 같은 경우도 그 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소매지표 데이터가 있기 전까지는 이 CPI 구간에서의 계속 급등락이 아닌 그냥 박스권 등락만 연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매 데이터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빨아올려지면서 급등을 하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세우는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표에 대한 효과가 분명해요, 이거는. 왜냐면 딱 움직인 시간이 9시 25분이잖아요. 21시 25분인데 9시 반 지표를 보고 움직인 거죠. 9시 반 지표를 딱 보고 요이땡 하고 실업수당 보고 소매를 보고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 야, 이 데이터가 이 정도의 펌핑인가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해당 엔캐리 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나왔던 그때 이제 데미지를 먹었던 얘기를 제가 영상에 해드린 적이 있죠. 어떤 얘기 해드렸습니까? 연준에서 지금 이렇게 말했다. 다른 데이터들은 다 소스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조심하는 시그널을 내줬다. 그게 뭐였냐?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소매와 관련된 데이터였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딱 나왔던 데이터가 자, 신규 실업수당, 그 다음에 소매. 그 두 가지 데이터가 부합을 해버린 거죠. 첫 번째 하락할 때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서 엔캐리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회복이 됐고 소매 데이터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대신 소매 데이터가 꽤 괜찮게 나오면서 소매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전치 대비해서 3배수 정도가 점프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소매가 괜찮다는 얘기, 소매가 괜찮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닥 경기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빌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가 돼버리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었고 주가가 레벨업을 하면서 어제와 같은 급등 시세를 연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큰 고비들은 다 넘었고 오늘은 중요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이제 다음 연준까지 대략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은 이 정도 데이터를 집어들었으면 금리를 인하하려고 나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빅스텝으로 할 것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쪽에서의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건드려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가름을 하려고 덤빌 공산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장이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시세가 뭐 차트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이게 조정도 없이 9시 반에 슈팅이 걸렸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침에 마감된 시간까지도 올라와서 거의 1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13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도 점핑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서 걸린 드라이빙이 워낙 강력하게 수급이 걸렸고 문제는 마감할 때도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서 힘이 많이 걸려 있어요. 힘이 좀 많이 걸려 있는 단계인데 이게 위치상 놓고 볼 때 지금 강력한 또 저항권에 있습니다. 차라리 S&P 500처럼 완전히 베껴버려서 직전의 하락 충격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가 되면 조금 모양새가 난데 아직까지 나스닥은 충격 여파에 조금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 구간대를 얼마나 잘 벗겨낼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고요.
힘은 있긴 합니다만 프리마켓 구간에서는 지금 현물 시장들에 대한 트레이딩이 조금 제한이 걸렸잖아요. 지난 하락 구간 때 있었을 때 현물들이 지금 거래가 좀 안 됐던 부분들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프리마켓 구간 때가 좀 시세 왜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트레이딩을 했을 때 데이터들을 보면 현물들도 꽤 뒷받침을 했거든요. 현물들도 꽤 뒤에서 뒷받침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마켓 구간에 그게 좀 빠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펌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스럽다. 지금 놓고 볼 때 오늘은 일단 상승 탄력에 대해서 호흡 조절은 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 매매 보여드렸었죠. 지난 CPI 때 매매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제가 이번 PPI랑 CPI를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웬만하면 지표 때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한 지표들은 제가 다 부딪히고 싸우는 스타일인데, 이번 지표들을 제가 안 싸웠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박스가 너무 길다고 설명드렸죠.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위아래를 다텨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그 부분이 접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시면 멈췄다가 세워버리니까 힘이 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잘 아셔야 될 게,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음 방향성을 가기 전에는 이제 행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행보라는 걸 하고, 행보라는 걸 하면서 뭐를 하냐면 힘을 응집시켜요. 그러니까 힘을 응집시키다 보니까 응집된 힘으로 인해서 뭔 일이 생기냐면 수급이 이젠 고여지죠. 수급이 고입니다. 수급이 고인다는 얘기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매수자도 있고 매도자도 있고 그 두터운 수급층들이 다 한 곳에 힘이 몰려버리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힘이 몰리게 된 뒤에 어떠한 또 상황이 발생되냐면,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밴드가 오픈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포지션자들이 수익을 확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같은 일반적 개인들이 아니고 기관들이나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더 키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 뚫리면 손절매가 나오고 스위칭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추격 매수들이 나오면서 힘이 걸린다고 표현하죠. 힘이 완벽히 걸려버린 현상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랠리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박스가 CPI 때 구간에 있었던 친구들, PPI 때 있었던 구간들의 친구들,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쉬었던 구간들의 변동성들이 다 몰려있다가 단순간에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단순간에 한 큐에 터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랠리가 걸려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한 랠리가 걸린 측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랠리가 걸린 측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매수가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매수가 지금 유리한 단계죠. 근데 그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 힘이 빠진 단계가 된다 이거죠. 힘이 빠진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차익권 테스트를 할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은 또 갑론을박 싸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의 싸움에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에 대한 힘겨루기를 할 공산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시장이 전체가 강해지려고 하면 기업이 강해지지 못하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 보고 계시니까 혹시 국내 증시를 같이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저도 역시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만, 여하튼 혹시 국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국내 증시를 보면 일단 한숨부터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자들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코스피가 2386포인트를 확인하고 종합주가지수로 2691포인트, 27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700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24000이라고 가정하면, 2400이라고 가정하면 300포인트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좋아 보이죠? 문제는 아직도 이 구간대 레벨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직전에 있었던 하락을 시발점에 걸렸던 고가 라인을 도달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겨우 고점에 도달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이 흐름의 절반도 도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님들, 뭐 HLB가 요즘 좀 좋다고 하는데 뭐 쏘쏘하고, 뭐 에코프로 겨우 머리 들고 있는 입장 정도, 뭐 특별히 저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물이 D를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아침에 뭐 조간신문들, 뭐 조간 브리핑들, 뭐 증권사 백데이터들 한 번씩 그냥 시간이 있어서 어저께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찍 시간부터 자료들을 전부 다 한번 쓱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보면 참 메인 타이틀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역시 나스닥이다, 역시 기술주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다 벌써 넘었잖아요. 얘는 넘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넘은 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여기를 회복을 겨우 아직 다 하지도 못했잖아요. 다 못했죠. 근데 벌써 넘었어요.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현물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에 현물이 없는 프리마켓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현물 쪽에서의 이런 레벨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존도 갭 거의 다 바꾸고, 메타는 완전 넘어섰고, 구글도 힘 받고 있고, TSMC, 일라이릴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물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다 볼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시장들은 좀 안타깝죠. 반대로 이번 하락에 좀 전초전이 됐던 일본들도 기업들의 주가들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미국만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물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현재 견고함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쪽 주가들은 미국에 가기 때문에 따라는 올라오고 있지만 그 레벨링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기에 무리수가 있을 공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주가의 전체적인 레벨링들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현물이 지금처럼 지탱하지 못하면 주가가 현재 시세를 유지하지 못할 공산도 높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를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흐름을 읽어야 될 자리다. 시세를 따라가야 될 자리 아니고 흐름을 따라가야 될 자리다. 라는 점을 보시면서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시장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시황이나 등등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화면창 아래 댓글은 없고요. 설명란에 텔레그램 주소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텔레그램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료 고객님들은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방향 서비스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무료 고객님들도 카카오톡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텔레그램 통해서 단방향 채널을 통해서만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에 관련된 것은 일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진행된다라는 점, 단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주말간 문의가 많으셨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대로 연락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세영 송 대표였습니다.